왜 그래? 어디가 아픈데? 심장이 이상해. 죽을 것 같아. 심장은 소리 없이 멈춥니다. 지금 이 신호 절대 참지 마십시오.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심장은 뻔하게 아프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숨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릴게요. 자꾸 체한 것 같아서 소화제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게 심장이 멈추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선생님, 그냥 체한 것 같아서 집에서 소화제 먹고 있었는데요. 근데 자꾸 이상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요. 검사해 보면 심장 혈관이 막혀 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한 상태로요. 턱이 아프면 치과 가시고, 어깨 아프면 파스 붙이시고, 속 더부룩하면 소화제 드시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심장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3가지 신호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단 2시간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 박건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경험에서 시작됐어요. 지난달에 60대 중반 되신 김철수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부인분이 구급차를 불러서 오셨는데 그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다행히 저희가 빨리 조치해서 생명은 건지셨는데요. 나중에 깨어나셔서 부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남편이 사흘 전부터 자꾸 체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소화제 사다 드렸죠. 그리고 이틀 전부터는 턱이 아프다고 해서 치과 가라고 했어요. 어제는 왼쪽 어깨가 결린다고 해서 파스까지 붙여줬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진작 병원 왔어야 하는데 제가 몰라서. 부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근데 이게 부인분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모르셨던 거죠. 김철수 환자분은 운이 좋으셨어요. 부인분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골든타임 안에 오셨거든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가족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요. 근데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채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콱 막히면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면 다들 이거 심장인가? 하고 의심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증상이에요. 근데 심장은 그렇게 뻔하게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특히 초기에는요. 교묘하게 다른 곳이 아픈 것처럼 위장해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신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신호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메모하셔도 좋아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생존 정보니까요. 자,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턱과 치아 통증이에요. 여러분, 치과 문제도 없는데 턱 끝이나 아래턱 치아가 쪼이듯이 아픈 적 있으세요? 특히 계단 오를 때나 빨리 걸을 때, 무거운 짐 들 때만 그런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턱이 아픈데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해요.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신경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알아야 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 몸의 신경은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에서 느낀 통증은 신경 전선을 타고 척추로 올라가요. 그리고 척추에서 뇌로 올라가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심장 신경이 척추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 턱 신경, 어깨 신경, 팔 신경도 함께 모여 있어요. 마치 여러 개의 전선이 한 곳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통증 신호가 어디서 오는 거지? 심장? 턱? 어깨? 이렇게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요. 5층에서 불이 났는지, 6층에서 불이 났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보음은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뇌도 똑같아요. 통증 신호는 받았는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아픈데 턱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는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퍼져나가는 통증, 잘못 전달된 통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턱 통증이 위험한 이유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치과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충치인가, 잇몸이 안 좋은가,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심장에서 오는 턱 통증은 치과 문제랑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운동할 때나 몸을 움직일 때만 아파요. 계단 오를 때, 빨리 걸을 때, 무거운 거 들 때요. 쉬면 사라지고요. 치과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잖아요. 밤에 누워 있을 때 더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심장 문제는 움직일 때만 아픈 거예요. 둘째, 턱 전체가 뻐근하거나 치아 여러 개가 동시에 쪼이는 느낌이에요. 치과 문제는 보통 특정 치아 하나가 아프잖아요. 근데 심장 문제는 어느 치아가 아픈 건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아래턱 전체가 불편한 거죠. 셋째, 찬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통증이 변하지 않아요. 치과 문제는 찬 거, 뜨거운 거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심장 문제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김철수 환자분도 이틀 전부터 턱이 아프셨대요. 치과 가려고 예약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단 오를 때만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왼쪽 어깨와 팔 안쪽 통증이에요.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심장 신경과 왼쪽 어깨, 팔 신경이 척추에서 만나니까 뇌가 헷갈리는 거죠. 특히 왼쪽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 안쪽으로 쭉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이 있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쭉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요. 여러분, 오십견이나 근육통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깨가 뻐근하고 무겁고 특정 동작을 할 때 아파요. 팔을 들어 올릴 때나 뒤로 젖힐 때요. 근데 심장에서 오는 어깨 통증은 달라요. 딱히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하거나 조이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운동하거나 긴장하면 더 심해져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요.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해도 안 나아요. 오십견이나 근육통은 파스 붙이고 쉬면 조금 나아지잖아요. 근데 심장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깨 근육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김철수 환자분도 어제 왼쪽 어깨가 결린다고 하셔서 부인분이 파스를 붙여드렸대요. 근데 전혀 안 나아지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팔 통증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특히 왼팔 안쪽,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요. 이건 심장 신호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왜 왼쪽이냐고요?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그래요. 심장은 가슴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신호가 더 많이 퍼지는 거예요. 물론 오른쪽이 아플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신경 연결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왼쪽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함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소화불량이랑 구분이 안 되거든요. 심장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요. 마치 체한 것 같은 느낌이죠. 트림도 나오고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토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뭐 잘못 먹었나? 하고 생각하세요. 소화제 먹고 따뜻한 물 마시고 배를 문질러 보기도 하죠. 근데 전혀 안 나아요. 김철수 환자분도 사흘 전부터 계속 체한 것 같다고 하셨대요. 소화제를 드셔도 안 나아지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첫째, 식은땀이에요. 단순 소화불량으로는 식은땀이 안 나요. 근데 심장 문제는 온몸이 푹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요. 특히 이마, 목덜미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마치 샤워라도 한 것처럼요. 둘째,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소화불량은 불편하긴 해도 불안하진 않잖아요. 근데 심장 문제는 이유 없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몰려와요. 이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셋째, 누우면 더 심해져요. 소화불량은 누워서 쉬면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심장 문제는 누우면 숨이 더 차고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게 되죠. 넷째, 숨이 차요. 단순 소화불량으로는 숨이 안 차요. 근데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폐로 가는 피도 제대로 안 돌고 그래서 숨이 차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절대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해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통증 자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이 손상돼요. 특히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막혀도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70대 당뇨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가슴 통증이 전혀 없으셨어요. 턱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요. 그냥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숨이 차서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심장 혈관 3개가 거의 다 막혀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어르신, 당뇨 때문에 신경이 무뎌져서 통증을 못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통증이 없어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갑자기 극심한 무력감이 오거나 온몸에 힘이 쭉 빠지거나 평소보다 훨씬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요. 그게 바로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통증이라는 경고 신호가 없으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증상이 더 애매해요. 남자분들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전형적인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분들은 그런 통증 없이 그냥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불안하고 이런 애매한 증상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증상을 모르고 넘기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심장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턱과 치아 통증, 왼쪽 어깨와 팔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함이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울 앞에서 혀를 들어 올려 보세요. 혀 밑에 보라색 혈관이 보이시죠? 이걸 설화정맥이라고 해요. 건강한 사람은 이 혈관이 가늘고 색이 연해요. 근데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이 혈관이 굵게 튀어나오고 색이 진해져요.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거울 보고 확인해 보세요. 혀 밑 혈관이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고 색이 진하면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병원 가서 심장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계단 테스트예요. 평소에 2층 계단 오르는 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 갑자기 힘들어졌다. 중간에 쉬어야 한다. 숨이 많이 차다. 이것도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운동 능력이 뚝 떨어져요. 평소보다 확실히 숨이 차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단 오를 때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발목 붓기를 확인하세요. 저녁에 양말 벗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나요? 손가락으로 발목을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리가 바로 안 올라오나요? 이것도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면 피가 다리 쪽에 고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붓는 거예요. 특히 양쪽 발목이 다 부으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만 부으면 다리 혈관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급차를 부르는 거예요. 119예요. 절대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운전하다가 정말 심장마비가 오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고요. 가족한테 전화해서 태워달라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가족이 오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골든타임은 단 2시간밖에 없어요. 1분 1초가 소중해요. 그래서 무조건 119를 먼저 부르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조이는 옷 전부 풀어서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숨쉬기가 편해져요. 둘째, 편한 자세로 앉거나 반쯤 누워 계세요. 완전히 누우면 숨이 더 찰 수 있으니까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가 좋아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반쯤 기대는 자세요. 셋째, 절대 물이나 약을 먹지 마세요. 혹시 응급실에서 응급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위험해요. 넷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혹시 의식을 잃으면 바로 대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전할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평소에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장마비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금연이에요. 담배는 심장 혈관을 막는 1등 공신이에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에서 4배나 높아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두 번째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높으면 약을 꼭 드세요. 저 괜찮아요 하시면 안 돼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닷새 하루 30분씩 빨리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도 건강해져요. 네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짜게 먹지 마시고 기름진 음식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심장에 정말 좋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심장마비 전 세 가지 신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운동할 때만 나타나는 턱이나 치아 통증이에요. 치과 문제 없는데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턱이 조인다면 의심하세요. 둘째, 왼쪽 어깨에서 팔 안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이에요. 파스 붙여도 안 나아지고 운동할 때 더 심해진다면 조심하세요. 셋째, 소화불량 같은데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든다면 그건 위장이 아니라 심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절대 소화제 찾으며 시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지 아시나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조차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이 태어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야 제 몸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동안 너무 제 몸을 함부로 대했어요. 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큰일을 겪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세 가지만 다시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첫째, 턱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아프면 심장을 의심하세요. 둘째, 식은땀과 공포감이 동반된 소화불량은 즉시 119입니다. 셋째, 특히 당뇨 환자분들 아프지 않아도 숨이 차면 바로 병원 가세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 휴대폰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배우자나 소중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더 귀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